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선여고 영어를 진행할 김지우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지금 배정을 받아서 3월 입학 전까지 어떻게 학습 계획을 짜야 되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정보나 이런 부분들 찾고 계실 텐데요. 제가 그동안 쭉 분석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학교 경력이 있습니다. 학교 경력이 한 10년 정도 교사로 근무를 했었고, 동시에 EBS에서 2013년부터 계속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제가 수능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실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고민들, 전국에 있는 학교의 내신 시험지들을 우연히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진선 영어의 특징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올해 가장 변화가 많습니다. 뭐 고교 5등급제로 바뀐다라고 해서 이미 이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아마 여기 오실 정도로 되게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표면적으로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긴 하지만 어쨌거나 10% 안에 전부 다 들어와야 수시카드를 써볼 수 있는 거죠. 자, 그중에서 영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본 진선여고의 영어 시험의 특징은요. 이거예요. 제가 2021년, 2020년도부터 쭉 학교 기출들을 계속해서 제가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진선 영어는 영어의 진심이에요. 저- 정말 진심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었던 전에 제 수업을 들었었고 K대 의대에 진학한 그 학생의 말에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하시냐면 일단 진도의 부분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의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그 부분들을 커버를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시험 범위를 공지를 하고 범위를 실은 안 나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시험 범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1학년 학생들부터 고3 수준의 교재를 부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도가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다른 S 여고처럼 뭐 100개까지 가지는 않지만 가장 많았던 경우는 7, 80개까지 갔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40개의 지문을 냈었는데 그 지문의 난이도를 보면 고3 문제 중에서도 수능에 3점짜리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지문 하나를 온전히 공부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만큼 중요한 어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정도의 고난도 문제를 교재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도가 적은 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시험의 시험 범위를 준비하는 그 기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영어과 선생님들은 전부 다 10명 이상인 그 선생님들께서 전부 다 시험 범위가 덜 나가게 되면 수업 교차까지 해서 다 보강을 하신대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실은 학교에서 직접 추가로 특정 수업과 시간을 바꿔서까지 보강을 한다는 건 이렇게밖에 해석되지 않아요. 정말 영어의 진심인 학교이다. 한 분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영어과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학교예요. 그럼 조금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 아이가 진선에서 영어 공부를 충실하게 하게 되면 3년 동안 영어 실력이 분명히 쌓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배정을 원해서 가셨든 그렇지 않으셨다 가셨든 만약에 제가 아이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진선에 간다고 하면 영어 공부 너 진짜 제대로 하겠구나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지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도의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커버를 나간다. 그만큼 한 문항 한 문항 굉장히 심도 있게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립학교라고 해서요. 문제가 계속해서 일관되진 않아요.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계속해서 바뀌기도 하고 전교사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일관된 출제 패턴이 아닌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립학교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건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진선 요거는요. 계속해서 같은 출제 유형과 문항수와 그리고 유형이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항 타당도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부러 학생들한테 일부러 골탕 먹이려는 문제가 소위 말해 한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시험 범위의 내용을 충실하게 잘 커버하는 친구들이 점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디자인한 시험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문제 유형은 31문제로 선택형은 22문제, 서답형은 9문제로 계속해서 이 기조가 2020년부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39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29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험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소위 말해 강남 8학번인 다른 학교랑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관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얘들아 너희 우리 학교 내신은 이렇게 하면 너희 분명히 공부할 수 있어.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지만 분명히 시험에 대한 부분이 일관되니까 공부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말거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진서는 듣기가 있다 없다? 듣기 문제가 있어요. 듣기 문제가 전에 8문제에서 9문제까지 나왔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5문제로 고정이 되고 있습니다. 배점은 10점이고요. 여기에서 서답형에서 있는 부분들을 스크립트를 두고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듣기 실력이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한 친구들은 아유 그 스크립트 뭐 외우겠어. 내가 동시에 들으면서 스크립트에 빈칸 채워 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머니 어떤 게 나오냐면요. 혹시 guarantee라는 단어 아시죠? guarantee. 근데 guarantee 그 스펠링 보면 G-U-A-R-A-N-T-E-E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헷갈릴 만한 그런 단어들 넣으시더라고요. 스펠링 실수가 있을 만한 그런 단어들을 넣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신에서 10점을 우리가 가져가려면 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서답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서답형이 원래는 듣기평가 그냥 문제를 주고 오지선다에서 고르시오라는 그런 부분인데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그 문제에서의 스크립트를 주고 그 스크립트의 빈칸을 다 뚫어놓고서 들려주고 이걸 채우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도 충분히 집에서도 학습 지도를 방향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비가 가능하다. 듣기도 대비가 가능하다. 자, 그럼 서답형에서 5문제는 듣기 포션이고 그럼 나머지 4문항이 남았잖아요. 그 4문제에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변별을 내게 되는데 그 4문제에도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조도 이따가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 한 번만 봐주세요. 됐어요. 혹시 기출문제 보셨어요? 시험지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럼 이따 가실 때 제가 번호를 하나 드릴게요. 그럼 제가 시험지 하나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어머님들께서 분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 그 시그니처 문항이라고 해서 진선반의 독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가 몇 개가 나오냐면 선택형 22개 중에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6개에서 7개가 나오고 있어요. 이 독특한 문제 유형으로요. 그런데 제가 23년부터 그때 내신했다는 14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요 시그니처 문제가. 그러면 비중은 줄어들었는데 소위 말해 진선의 시그니처 문항이 줄어들었는데 그럼 뭐가 늘어났다? 추론 문항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추론 문항은 어떤 거냐면 지문이 이렇게 있고 윗글을 읽고 윗글에 대한 생각으로 같이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옳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뭐 제니, 제니퍼, 뭐 톰 이렇게 해서 쭉 선택지를 영어로 줍니다. 그래서 지문의 길이와 선택지의 길이가 똑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7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뭐다? 달달달 통함기를 하는 건 그건 당연하고 두 번째로 뭘 해야 된다? 정말 영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지문에 보고 지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아래에 나와 있는 선택지들을 전부 다 빠른 시간 안 독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그래야 A등급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소에도 영어 수능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 특징은요. 서답형 4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2문제는 배열 문제입니다. 단어 배열, 어구 배열. 그래서 주어진 어구를 두고 이렇게 섞어놓고서 올바른 내용으로 맞추시오라는 문제가 2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요약문 문제입니다. 위에 있는 지문들을 두고 요약문을 완성하는 문제. 그런데 요약문 완성하라고 해서 조건을 아예 안 주진 않아요. 왜? 조건을 주지 않으면 채점할 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서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변형할 건지 이 부분도 충분하게 대비가 저희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약문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지문에 있어서의 핵심어와 그 핵심어를 paraphrase 한 유의어와
혹은 그 유의어에 대한 반의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 만에 하는 그 요약문 안에 부정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의어 개념을 알게 되면 부정은 강한 긍정이니까 이런 식으로 요약문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깊게 분석을 해야만 그래야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내신 공부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공부에 대한 빛이 발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문 완성에 있었고요. 어법을 고치시오라는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는데요. 이건 저한테는 실은 너무나 쉬운 부분입니다. 너무나 쉬운 부분이에요. 수능 강의를 오래 한 그런 영어 강사라면 어법에 대한 포인트들은 나오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 부분들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확실하게 명분을 가지고 잘 공부할 의미를 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법이란 부분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자,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진선 영어에 대한 true or false를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정답 맞춰보세요.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O? O? 맞아요. 진선 영어는 통함기가 필요해요. 통함기가 필요해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출제자의 관점에서 문항이 변형이 된다는 걸까요? 원문이 있으면 원문이 변형이 된다는 걸까요? 변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형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통함기가 필요해요. 학교의 기출들을 보면 통함기가 전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원문 변형을 많이 하는 그런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 통함기를 유도하는 것은 실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교재가 뭐다? 실은 교육과정에서는 고1 교육과정에 맞는 부교재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서는 대대적으로 어떤 수준의 부교재를 고른다? 고3 문제. 고세 문제 중에서도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 부교재들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EBS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3에 대한 그 난도의 부교재를 낸다라는 것의 밸런스를 원문을 변형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맞추는 거예요. 대신 어떤 메시지를 준다? 충실하게 공부하고 충실하게 수업을 잘 따라오면 너희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암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의대를 간 진선여고 졸업생 그 친구의 말은 계약하자마자 지문을 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계약하자마자 일단 교과서 범위가 나가겠죠. 교과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하겠죠. 그럼 그 부분 파악해서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루에 하나씩 계속 외워나가는 게 그게 유일한 가장 확실한 내신 대비법입니다. 그래서 듣기 스크립트도 뭐 하는 게 좋다? 실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어머님 이거는 그렇게 반드시 좀 하셔야 돼요. 왜? 내가 독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다 맞았는데 듣기에서 하나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듣기에 대한 정해져 있는 스크립트는 전부 다 통암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 독해 지문을 암기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다? 지문을 보자마자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차리면서 그와 동시에 뭘 해야 돼요? 아주 긴 영어 선택지를 독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위에 지문 읽는 날 아래 선택지는 손도 못 대요. 이렇게 해서 점수가 쭉쭉쭉쭉 낮게 나오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그니처 문항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true false입니다. 진선 영어는 시험 문제 예외가 있다. OX? 어머니 다 맞추시네요. 맞아요. 정답은 X예요. 예외가 없어요. 소위 말해 예외는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시험 범위가 이만큼 나갈 거야 라고 했는데 추가로 프린트를 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을 벗어나서 학생들이 학습 계획을 다 짜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진선영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학생들한테 로드맵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충분히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학습 계획을 세워서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의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에서도 이건 적용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진선요고는 진선요고만의 스타일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것만 달달달달 하게 되면 내신 1등급은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 때 했던 방법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건 진선뿐만이 아니라 워낙 학교별 내신의 스타일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중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접근을
완전히 그걸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배정된 우리 진선 요구에 맞춰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뭐다? 네, 10년 동안 일관된 출제 패턴으로 이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부교재가 바뀌고 있고 고3 단도로 나오고 있고 선택지가 영어로 길고 어법과 어휘와 관련된 문제들이 시그니처로 나온다. 자, 마지막 true false 문제입니다. 자, 진선 영어는 수능 영어와 이원화되어 있다. OX? 자, 이원화라는 거는 투트랙이라는 거죠. 어떤 학교는요, 진짜 보자마자 와, 진짜 어지간히 애를 쓰셨다. 학생들 그 변별하시려고 학교에서 진짜 어지간히 애를 썼구나. 그러니까 타당도와는 조금 먼 거죠. 왜요? 변별을 학교 입장에서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학교는 정말 내신을 공부하면 수능에도 같이 연결되게끔 그런 기조를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진선 요구가 그래요. 정답은 X입니다. 진선의 영어는 수능 영어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정말 3년 동안 진선에 대한 공부를 영어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휘 부분도 마찬가지고 듣기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이 실은 모든 언어의 기본은 암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게 되면 수능에도 연결이 된 그런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이건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입결만 봐도 아시죠? 진선여고 입결 아주 뛰어나서 이런 기조가 분명히 중심을 잡고 있었고 학생들이 거기에 부응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의 차이가 된 거죠. 우리 아이의 차이가. 자, 진선 어법의 출제 포인트는요. 대표적으로 수능 어법 경향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이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점수를 위한 시험 혹은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아주 극명하게 수능 어법과 같은 결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이 공부가 별개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달라졌다고 하셨죠? 이제 어머님들 모임 가셔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를 진선에 원래 시그니처 문제 있잖아. 그게 문제가 줄어들고 요즘엔 추론 문제가 더 늘고 있대. 근데 이건 실은 강남 8학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어 문제의 트렌드이기도 해요. 추론 문제를 많이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다? 맞아요. 실은 이런 적중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견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학생들이 정말 글 자체를 언어로서 잘 이해하는지를 물어보는 거기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추론 문항을 대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문제를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 지문에 해당해서 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의 추론 문제로 연습을 시키면 돼요.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다른 보조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이제 얻으실 수 있는 거죠. 그 지문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얼마만큼 정확도를 가지고 타당도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보는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문제은행처럼 많은 문제들이 아니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걸로 연결이 된다? 그래요. 진선 내신 자체의 교재가 고3에서도 가장 3점짜리 고난도 문장이니 그 지문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추론을 연습하게 되면 자연히 어디까지 커버가 된다? 수능에서의 고난도 3점짜리 문항까지도 다 마스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은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눈에 보기 쉽게 요 한 장으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부분까지 마지노선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를 아는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 그래 우리가 교사일 때는 이런 부분까지 여기까지는 내도 오케이. 근데 이 이상은 내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 요걸 알고 그 부분까지 잘 끊어서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자료를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수업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분석을 가지고 맞춤 교재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연구소에서 같이 제가 기조를 잡고 저희 지필진이 같이 분석하는 내신 교재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진선에 들어있는 출제가 되고 있는 시그니처 문항과 추론 문제들을 전부 다 연습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을 제공을 할 겁니다. 워크북, 실전 모의고사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실은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봄으로써 체감 난도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클리가 아니라 시험의 범위가 뭉쳐야 돼요. 범위가 뭉쳐서 4주차부터 모의고사를 같이 볼 겁니다. 자,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제가 짜줄 거예요.
좀 교과서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부교재를 어떻게 나누어서 여러분이 함께 나랑 외워갈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할 겁니다. 던져주고 그냥 외워 그게 아니라 하루에 한 개씩. 저 그런 거 잘하거든요. 전화까지 해요. 날마다 하루에 어디까지 잘 했는지 이걸 파악을 했는지 이 부분을 같이 가야만 진선의 레이스를 잘 마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억지로 암기해라라고 하고 던져주면 이건 서로가 더 괴롭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선에서의 문법과 독해와 작문, 듣기, 서술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자, 진선의 시그니처 문제는 어머니 씨는 이거예요. 어법상, 의미상 옳은 것은 그러니까 지문 하나가 있으면 밑줄을 다 그어놓고요. 이 중에서 어법상 또는 의미상 옳은 것은 고르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뜻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를 주고 밑줄을 다 그어놓고 그 밑줄에는 문법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어휘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굉장히 독특한 문제 유형입니다. 이게 몇 개가 나온다? 6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건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 문항을 대비를 하고자 이 전지문을 변형해서 독해 연습을 같이 할 거고요. 10점 매점에 해당하는 듣기에 대한 맞춤 전략도 저랑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듣기 교재도 어머니 정해져 있어요. 부교재가 정해져 있어서 충분히 선행으로 이런 부담을 줄여서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서답형은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가 그동안 진선여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이렇게 전달을 드렸고요. 지금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어머니들 뵈려고 이렇게 이렇게 거의 방송 화장도 하고 이렇게 뵈려고 왔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가 3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3월이 어머니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시험이 정말 중요해요. 첫 스타트를 잘 끊으면 알아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학원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요청하실 분들은 따로 요청하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